자, 시사 프로그램이지만 예능과 연애, 영화까지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SKB 전주방송 막걸리 점입가경 시작합니다. 자, 오늘 새로운 얼굴이 함께했습니다. 네. 원래 그 전북일보 김세희 기자가 이제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이제 다른 이제 후배 기자 후배인가요? 김세희 기자보다는? 네, 제가 후배입니다. 후배인가요? 네. 이제 전북일보 사회부 이제 청경석 기자가 함께했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전북일보 청경석 기자라고 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지금 사회부라고는 하지만 시청을 출입하고 네, 있어요. 지금 전주시청 네. 출입하고 있어요. 부둘레 네. 시청 출입하면 부장급인데. 그렇죠. 부장급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네. 와. 그런데 아니죠. 네. 네, 이제 우리 청경석 기자랑 우리 재밌게 네. 또 앞으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면 잘 돼서 나가요. 아,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걸 노리고 들어오셨나요 혹시? 저도 잘 되고 싶어요. 나가는 건 모르겠고, 예, 잘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시사 잡설 키워드는 허세와 위기, 만족과 금지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자, 오늘 처음 키워드는 누가 우리 주은이 변호사가 준비했죠? 네, 네. 허세. 네. 제가 선택한 키워드인데요. 네. 그 허세라고 하면 각자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좀 궁금한데 박 기자님부터. 허세? 네. 그러니까 허세는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다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 저는 리플리 증후군 뭐 이런 것들. 네. 아나운서님은? 저는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걸 허세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해본 적 없는데 해본 척하는 거. 경험? 저는 좀 귀여운 것 같아요. 허세 부린다 아. 하면은 좀 약간 이미지가 좀 범죄랑은 연결하지 않더라도 좀 귀여운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도 하다. 네. 저는 딱 허세하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나 돈 많아에서 이제 시작된 건데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너도 벌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인해 오는 것들 그런 것의 수단이 된 게 이제 허세가 아닐까. 다들 이제 경제도 어렵고 뭐 집 마련하는 것도 힘들고 뭐 누구는 돈 벌었다는데 내 주식을 맨날 팔았고 뭐 이런 것만 보고 이제 힘들어하니까 이런 점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 이쪽으로 와라라고 이제 유인하는 것들이 떠올랐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SNS와 블로그에 슈퍼카, 뭐 고급 집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어린 나이에 주식 투자로 성공했다. 청담동 주식 부자였나요? 그 닉네임이 그 이희진이라는 분.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네, 이분을요? 네. 이분 주제로 다큐도 맞아요. 또 맞아요. 진짜. 네네네. 그분을 잡히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부모님한테도 좀 안 좋은 네. 일이 아. 있어가지고 또 되게 어. 사건이 컸었는데요. 네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만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들도 이제 안 좋게 되시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금융 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그런 그 시설들과는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사회적인 인식도 좀 많아졌는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6년도 이제 8월이에요. 네. 그때 금융 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 매매 회사를 실제로 세웠어요. 그래서 14년도 7월부터 16년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해요. 시세 차익은 130억 원이고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16년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자에게 접근을 했고 총 240억 원 정도를 모았는데 피해자 수가 120명이 아니고 1,200명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원. 작년 2월달 벌써 재작년이네요. 2020년 2월달에 확정되었는데요. 이런 이제 저는 이 분야를 제가 뭐 변호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좀 관심 있게 저는 봤었던 게 저도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벌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공부하는 개념으로 처음에 봤었어요. 이 분을 TV에 나오고 했을 때. 네. 그러니까 TV 방송도 출연 되게 많이 맞아요. 하셨고. 이뻐요? 남자예요. 와우. 관심이 네. 갑자기 사라지신 것 같은데. 이번 진짜 처음 아셨네. 네. 이름이 이제 중상적이긴 한데요. 희진이라고 해가지고. 네. 남자답게 하긴 생기셨어요. 뭐 내 친구도 네. 양희진이라고 아. 있어. 네. 여자 연예인 이름도 있죠. 뭐 네. 가수. 근데 이제 이분은 남성분이시고 외모도 되게 훤칠하시고 음. 케이블에 방송 나오고 맞아요. 했을 때 저는 되게 관심 있게 사실은 봤었어요. 음. 그래서 돈을 벌려면 저렇게 좀 빠릿빠릿하고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점을 배우기도 했는데 이게 이렇게 큰 형사 사건이 되니까 그 이후로도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해서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보여준 게 SNS 개인 SNS 블로그 이런 곳에 계속 인증 뭐 자기 차 그리고 자기 회사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유명 연예인이고 그리고 뭐 돈이 많고 이런 것을 계속 어필했어요. 근데 사실은 내면을 알고 보면 뭐 실제로 돈도 번 게 있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허가받지 않은 금융투자 회사를 운영한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피해자들을 속여가면서 이제 돈을 받았던 점들이 이제 인정이 되어서 징역형을 이제 선고받고 지금 출소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때가 한창 이분이 SNS나 뭐 방송 이런 데 나와가지고 활동하실 때 제가 취준생이었어요. 네, 저도 한창 아마 그 나이였어요. 네, 돈에 가장 관심이 네네, 많았는데 맞아요. 이 사람은 뭐길래 이런 차를 가지고 있고 집이 이렇게 크고 유명 연예인 네, 연예인이랑 어울리고 그때 혹하기도 했죠. 그때 이제 한창 인터넷 커뮤니티나 트위터 이런 데서 보면은 다 항상 그 이분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도 보고 부럽다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기억에서 잊혀졌다가 이제 최근에 보니까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지금 240억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네네. 240억 해먹고 불과 한 3, 4년 살고 나온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쪽 경제사범과 관련해서는 크게 해먹을수록 짧게 살고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분의 그 원심, 그러니까 1심형은 이보다 훨씬 높았는데 이제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건 사고가 있고 또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이제 참작이 됐구나. 네, 이제. 최종적으로는 3년 6개월로 깎인 그러니까 건데. SNS나 블로그 같은 거는 개인이 하는 활동이라고 보니까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네. 방송에 출연을 했다라는 거는 네. 그렇죠. 이 방송국에서 좀 더 그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출연을 시켜야 되는데 네네네. 오히려 더 공신력을 강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방송국 같은 경우도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분을 계기로 아마 그 이렇게 일반인들이 금융 전문가다라고 출연하면서 약간 투자를 권유하는 형태의 방송을 좀 막아야 된다 아니면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뭐 적합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법이 발의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큰 이제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 이분의 SNS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보고 저도 슈퍼카의 종류가 정말 많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뭐 그랬었는데 이 분이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건인데 이와 유사한 게 전북에서도 최근에 있어서 이 말씀을 맞아요. 네. 드리는 거거든요. 네. 전북에서 최근에 있었던 거는 코인. 다 이제 다들 아시죠? 맞아요. 코인은 네. 저희도 방송 초반에만 해도 코인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다들 코인을 잘 아시고 네. 빨간불도 보고 파란불도 보고 그러고 계시고 있는데 그러면 다들 아실 거예요. 국내의 현재 시세와 같은 코인인데 해외 시세가 다르죠. 네, 4~5% 그렇죠. 차이 나죠. 네, 국내가 살짝 높죠. 네네. 이런 점을 설명하면서 국내와 해외 코인 가격이 달라.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내가 수익 창출해주겠다. 이거는 검증되고 인증된 방식이야라며 접근한 거예요. 근데 이 딱 말을 들었을 때 맞아 달라. 그걸 이용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은 저도 사실 막연하게 했었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가해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정말 멋있게 꾸며놔요. 화려하게 카지노처럼 꾸려놓고 강남에도 크게 번지르르한 사무실을 이제 개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설명회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투자금에 수익금을 얹어서 피해자들한테 제공을 해줬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너무 이제 와 이거구나 싶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또 다시 줬어요. 더 투자해달라고. 사실은 그렇게 줬던 금액들이 어떻게 불려진 게 아니고 다른 이분한테 받아서 이분 드리고 돌려막는 이랬던 식으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실속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지난달에 검거는 됐는데 또 해외에 계신 분 해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 많이 있고 해가지고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판단은 신중을 기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은 매번 방송에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누가 갑자기 와서 돈 벌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일단 그거는 안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고 상담을 실제로 오시는 분들도 투자 사기 당한 분들이 지인이 그렇게 많아요. 네.
지인도 많고 뭐 돈 빌려줘서 못 받은 것도 많고.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와서 네. 말하는 게 돈과 더 관련해서 신빙성이 얘기하면 있으니까. 쉽죠.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도 많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폴더폰 쓸 때는 사실 그게 적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있다고 하면서 막 또 보여주세요. 그러면 정말 이제 당하셨구나. 그렇게 되면 사실 잡기도 어렵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자랑하는 거는 보여주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허세나 오히려 허세를 이용한 그 기망의 수단일 수 있으니 이런 걸 좀 조심해야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일반인 분들은 충분히 저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도 계속 의심을 하는 편이거든요. 원래 성격도 그렇지만 근데 투자 막 이렇게 자기 인증하고 하면은 슈퍼카 그리고 네. 저희 사회 초년생만 해도 학생 때만 해도 막 맞아요. 너무 부러웠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에서 좀 안 속으셨으면 좋겠다. 돈 버는 건 자기들끼리만 할 거예요. 비밀로. 맞아. 나 많이 알려주죠. 네네. 그래서 저는 주우리 변호사랑 같이 방송하면서 네. 계약 안 해야겠다. 도장 찍지 저도 마세요. 원래 의심 많은 성격인데 더 신중해졌어요. 계약 함부로 하지 않아야겠다. 도장 찍기 전에는 그 앞에 있는 거는 다 무효다. 약간 이런 게 더 확실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허세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또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네. 되는 거고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정신 질환 중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아니고 허구의 세계인데 그것이 진짜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믿어버리고. 그걸 이제 아. 자기가 믿는 거잖아요. 나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뭐 메아리 효과라고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정신 질환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너무 과한 허세는 조금. 네. 근데 우리 또 별스타그램 네. 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허세의 어떤 통로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허세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서 네. 이제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어떤 한 분의 에세이에서 네. 별스타 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글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차 시계 뭔지 아시죠? 아 차 뭔지 알아요. 핸들. 네. 네, 뭐 이렇게 한 것들과 은근히 이렇게 차키 이렇게 같이 찍히는 것들. 저기 아니 커피를 찍는데 차 로고가 있어. 예. 맞아요. 근데 그런 로고도 것들. 은연중에 나오고. 대놓고가 아니고 이렇게 살짝 이게 딱 그 중요한 것들 보이게 하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거리를 봐도 요새는 그 소위 말하는 고급차, 외제차라고 칭하는 것들이 오히려 국산차보다 훨씬 많아요. 많죠. 맞아요. 그렇게 느끼시죠? 네. 정말 많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보통의 생각은 젊은이들이 허세를 부린다. 뭐 영끌 대출해서 중고 외제차를 사고 인증 사진을 찍은 게 이제 영정 사진이다. 신종 연정 사진이다. 이런 말들도 이제 하는데 정말 이제 그 말 그대로 빚에 시달리면서 그 차를 사고 허우덕허우덕거리면서 유지하는 거는 사실 비합리적이에요. 충분히. 근데 이제 경제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집 사기도 어려운데 내가 살아생전 고급차나 한번 타보자라고 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반면 외제차가 많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내가 타고 다니는 차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에서 어쩌면 좀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에세이를 하나 보기도 봤었어요. 그 별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 다들 너무 이쁘고 다들 너무 잘생기고 다들 너무 맛있게 멋있는 데서 항상 살고 맞아요.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렇지만 별스타그램은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앱이에요. 아 그런 거요? 너 잘 살고 있니?라고 서로 공유하라고 저는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냥 거기다가 항상 나 되게 우울해 이런 글로 이렇게 하면은 너 무슨 일 있어? 약간 그런 통로도 되겠지만 저는 그걸 꼭 굳이 허세 모든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 나 요즘 이렇게 지낸다. 요즘에 만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네, 저는 건강한 네, 건강. 별스타그램 활용법인 것 같고. 대부분 잘 사는 모습만 좀 보여주시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싶죠. 왜냐면 내가 내 인스타그램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저는 인스타를 좀 오래 해가지고 그래서 제 걸 막 넘겨봐요. 그러면은 좀 내가 일기장 안 좋았던 말을 써놨던 게 있더라고요. 네네. 보면 이게 허세다. 내가 보면서 오히려 안 좋았던 오히려. 그런 네, 그런 느낌이 저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뭐 들었어요. 그 얼굴책이나 그 별스타 보면 그 글들 중에 은연중 써놓은 나오는 오브로 허세들 맞아요. 특히 이제 밤중에 올라온 글들 술 한잔 먹고 새벽에, 올라온 글들 네. 보면 그럼 댓글에 꼭 써있어. 너 이거 술 먹고 썼지. 그럼 그거 저는 이제 지워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꼭, 것들도 네. 어떻게 보면 귀여운 허세라고 볼 네, 수 아까 있는 말씀하셨던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귀여운 귀여운 허세. 허세. 그런데 또 좀 과한 허세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네. 사기로나 이렇게 범죄로 그렇죠. 이어지게 허세로 보이는 거는 우리가 잘 판단해야겠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런 점을 꼭 알고 뭐 인스타에 올라오는 거는 삶의 여러 100가지 맞아요. 1000가지 중에 정말 딱 하나 베스트 컷을 맞아요. 올리는 거고 나의 많은 장점 중에 좋은 것 중에 딱 하나를 올리는 거니까 그거를 보면서 뭐 자기 자존감을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그러지 말고 또 비교하면서 슬퍼하지 말고 그리고 저 사람처럼 되려면 저 사람이 권유하는 그거를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 주관을 딱 잡고 이제 그렇죠. 이용을 잘하면 또 네. 충분히 좋은 수단이다. 적당한 허세는 자기 정신 건강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왜냐면은 네. 자극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어디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데 저는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뭐가 유행인지, 별스타? 네. 아, 뭐가 검색, 유행인지, 해외에서 뭐가 유행인지, 아.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 뭐가 유행인지, 미국은 뭐가 유행인지를 많이 보면서 우리 저 장미미 아나운서는 별스타를 열심히 하시나 봐요. 저는 많이 봐요. 아 그래요. 네, 유행에도 요즘에- 민감하신 것 같고. 요즘에 즐거운 일이 별로 없어서 많이 아. 못 올리는데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정보를 되게 많이 얻거든요. 근데 우울할 때 보면 확실히 약간 좀 비교가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얼른 닫아야죠. 얼른 닫고 옛날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록창보다 현재 정말 핫한 유행은 그만한 검색 엔진이 없어요. 맞아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의 일상이 이제 공유되는 것들이고 내가 또 공유하고 싶은 것들, 그 네. 보여주고 싶은 것들. 그리고 요즘 가장 즐거운 일이 뭘까 사람들이를 찾아보려고 하면 인스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군요. 가장 많이 보는 게 운동하는 거. 요즘 아, 운동하는 네, 운동. 1번이더라고요. 네. 자 다음 키워드는 누가 준비했죠? 위기. 예, 위기 제가 준비했는데요. 위기라고 하니까 좀 제가 언론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언론에서 많이 비춰지는 위기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뭐 인구 위기라든지 뭐 지방 소멸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던데 전북 지역의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사망자 수는 늘고 있어 인구 절벽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출생아 수는 7,500명으로 전년 대비 700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15,100명으로 같은 기간 400명이 늘었습니다. 또 합계 출산율은 0.85%로 1년 새 0.06%가 감소했습니다. 최근에 작년 기준으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나라 전체 기초자치단체죠 229곳 가운데서 절반가량이죠 10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다고 해요. 이 정도 수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또 올해부터 인구 감소 지역 아까 108곳이라고 했는데 89곳을 좀 지정을 하고 이 해마다 1조 원씩을 10년 동안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금액이 커요. 지금 저도 이 기사를 한번 봤었는데 예. 그 불평등함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이야기를 그럴 수 했거든요. 있죠. 그 수도권에도 어느 정도 맞아요. 기초단체장치에 네네. 돈이 투입이 되니까 네, 기초에만. 네, 기초에만. 광역 같은 경우는 서울은 빠졌는데 네. 기초 시군구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뭐 금액을 지원을 하더라도 좀 이게 지원 정책들이 좀 우리 현실에 맞닿아 있어야 개선점이 나타날 텐데 그게 아니라는 좀 지적도 많거든요. 혹시 뭐 인구 절벽이다, 인구 뭐 감소 위기다라고 하는데 다 느끼시나요? 이게 체감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초등학교 가면은 네. 없어요 학생들이. 어. 저는 학부모가 아닌데도 네네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항상 언론에서는 그렇게 뭐 인구 위기다, 우리 곧 있으면 뭐 어디만큼 숫자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아직은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유를 알았어요. 최근에 네. 서울대 인구학 연구하시는 뭐 조용태 교수라는 분이 자체적으로 뭐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실제로 한반도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노동 인구라고 하는데요. 25세부터 59세까지 인구를 봤을 때 2018년이 역대 가장 많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거니까 실제로 인구 절벽이 아닌지 못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2030년도까지는 충청남도 정도의 인구가 이 노동 인구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233만 명이. 그리고 여기에 2년을 더하면 2032년에는 333만 명. 그러니까 부산시 정도의 인구가 거기서 또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죠.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인구 절벽이나 뭐 인구 지진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인구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 인구 절벽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근본 문제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말하는데요. 특히 자원의 불균형이죠. 이 때문에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 이것은 실질적인 자원을 쫓아가서 가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이 가니까 내가 지방에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이런 문제 때문에 수도권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인구 절벽이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불균형이 그러니까 균형이 깨진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라고 맞아요.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심각한 거라고 봐요. 이 위기라는 것 자체가 그 지자체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는 나타나는데요. 네. 실제로 추모공원이나 교정시설 같은 거, 그 교도소 같은 거 유치하려고도 많이 노력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님비라고 해서 굉장히 맞아요. 받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절대 받지 않으려고 네.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유치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 또 이제 우리들 인생에서의 위기들 있었잖아요. 인생의 위기. 네. 최근 가까운 때 있었죠 위기. 어떤 위기가 저는 있었어요? 프리랜서니까 작년 재작년이네요 벌써. 코로나가 위기네. 코로나가. 굉장히 큰 위기였죠. 그렇죠. 우리 주변 기자님은? 전- 저요? 저의 위기는 공부할 때, 공부할 때. 네, 시험 공부할 준비 때. 때 열심히 할 때, 슬림룸 가서 공부할 때.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위기스럽네요. 갑자기 질문이 훅 네, 들어올 때. 그러네요. 매 순간순간이 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 사는 거. 기자님은? 네. 그러니까 네. 아니 언제가 위기세요? 위기를 언제 느꼈냐고? 네. 아니, 내 인생에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전주 왔을 때 한 3, 4년. 왜? 제가 이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아, 전주로 왔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이 한 7, 8년 정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7, 8년 아니구나. 꿰기네. 한 3, 4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이제 기자 생활 시작하기 전까지 그 공백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 직업을 갖기까지가 음. 힘들었었는데 가장 아마 맞아요. 젊은 우리 나이 맞아요. 또래들은 아마 취업 준비 네. 전까지가 가장 힘든 시기였지 않을까. 정말 저도요. 그래서 다시 20대로 돌아갈래라고 하면은 저는 그 취업 과정을 만약에 거쳐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만약에 21살, 22살로 되돌려준다고 하면 다시 그걸 겪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취업하고 한 28, 이 정도? 젊어진다고 해요. 정말 아름다운 나이인데 이 취업이라는 그 그렇죠. 사슬 때문에 맞아요. 네.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다면 나는 지금의 상태인데 나이를 22로 돌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욕심이에요. 상태. 저도 그러면 참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 위기 우리 청석 기자 네. 처음 준비했는데 아주 네. 더 하실 이야기 있어요? 아니요,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누가 우리 만족인데 우리 장유미 아나운서가 준비했네요. 만족? 네, 네. 저 만족이라는 거를 받고 어떤 거를 좀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대리 만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대리 만족 중에서도요, 그 감정 대리인이라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많이 사용하시죠. 네, 그거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달 이용자들이 네, 20억 개 정도가 날라다닌대요 서로. 와. 네, 굉장히 많이 네, 저는 쓰죠. 감정 대리인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거 네.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면 있어요? 이게 2019년도 키워드더라고요. 네, 진짜? 2019년도 네, 이제 네, 오래됐더라고요. 트렌드 키워드예요. 네, 트렌드 감정 키워드더라고요. 대리인. 빨리 말했어야지 자기가 만든 것처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든 감정. 줄 알았잖아요. 아 제가요? 네. 오. 감정 대리인. 네. 제가 어떻게 이걸 만듭니까? 하지만 가져올 수는 있죠. 네. 그리고 또 페이스북 메신저 사용자들은 50억 개가 넘는 네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이모티콘으로 감정 대리인이라고 하는 이모티콘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조금 더 달라진 거는 저희가 이모티콘은 좀 과거에도 많이 썼잖아요. 근데 더 약간 구체적이 됐어요. 예전에는 미안해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미안한 표정의 캐릭터가 여러 가지죠. 울고 네. 있죠. 네. 네, 미안하다고 보여주는 거. 그리고 또 그 디테일한 상황에 맞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미안하라는 상황에 맞는 이모티콘이 있고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할 때 그 이모티콘이 있고 딱 봤을 때 아 얘가 지금 나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라는 거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감정 대리인 카카오톡 이모티콘 또
또 신분에 따라서 엄마 디콘, 아빠 디콘 맞아요. 이런 것도 있고 뭐 애인한테 쓰는 용 있고 아, 친구한테 그렇죠, 용 그렇죠. 있고 병원용, 뭐 음. 헬스 트레이너용 뭐 이런 맞아요. 거. 네. 맨날 저희 트레이너님 아, 박찬종 트레이너고요. 저한테 맨날 회원님 하면서 막 화내는 거 보내고 일어나 하체해야지 막 이런 거 보내고. 근데 이게 만족과 무슨 상관인가요? 대리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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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제 아까 말씀 안 들으셨나 보다. 네. 만족 키워드를 올려주셨길래 어떤 만족이 있을까 해서 대리만족을 찾아보다 보니까 약간 감정을 대리해 주는 거. 그걸 연결하시는 게 지금 현대인들이 감정 표현에 약간 서투르고 또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또 뭐 감성충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또 막 맞아요. 놀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대신적으로라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수단이 뭐가 있고 이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내 감정을 표현하기 부끄러운 것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대신 만족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 만족이라는 키워드하고 허세하고도 좀 약간 연관이 네. 있지 않을까요? 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음. 지금 허세도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땐 다 남한테 보여지는 거, 네. 남한테 표현하는 것, 그거의 종류에 따라서 나뉘는 그렇겠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허세가 나오는 걸까? 그럴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고 그런 이런- 허세도 있을 거고, 음. 또 음. 나 그 만족함을 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더 위해서? 허세를 하기도 음. 하고. 그리고 정말로 찐으로 만족해가지고 음. 보여지는 게 타인에게는 제 허세 부리네라고 평가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아까 대리만족 중에서는 또 뭐 랜선, 네, 뭐 뭐 랜선 먹방 여행, 뭐 이런 것도 먹방, 있고. 네, 이런 것도 다 약간 내가 지금 하지 못하는 거를 저 사람이 대신 해줌으로써 해소되는 것. 네, 저는 처음에는 먹방을 절대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한 네. 5, 6년 전에 맞아요. 먹방이 한참 이제 시작이 될 음. 때쯤이었을 것 같은데 네. 외국에 있는 친척이 한국에 들어와서 먹방 방송을 보면서 어이가 없어라 하는 음. 거예요. 왜 저 먹고 있는 걸 쳐다보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먹방 보세요, 다? 아니, 저는 보진 그냥- 않고 네. 경이롭잖아. 가끔 보는 게 있긴 뭐 저걸 저렇게 다 네. 먹어? 많이 먹어? 그 되게 맛있게 먹는 그 있어요. 그쵸. 강원도의 어떤 네네네. 강- 고기 막 그 남자 말씀. 남자 아. 아저씨 산적까지 산적 네, 네, 네. 산적이에요. 산적이에요? 이름이. 예, 산적이 이름이. 생긴 게 아니라 컨셉이 산적이에요. 네, 컨셉 컨셉이. 산적이구나. 그 양반도 굉장히 아, 예. 맛있게 와일드하게 그쵸, 먹잖아요. 와일드하게. 네. 그런 걸 보면서 만족을 느낀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 약간 경이로움 이런 걸 느끼거든요. 저는 저는 언제 먹방을 처음 봤냐면 네. 다이어트 시작했을 때. 대신 진짜 그 네. 충족하려고. 네. 아니 저는 이거랑 저는- 완전 반대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 동생이 음. 한번 보래요. 음. 그래서 남이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 밥 먹는 거 보는 게 제일 힘들지. 아, 네, 약간 좀 음. 떨어지는 짓이다. 이렇게 근데 음. 안 봤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다이어트. 뜨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뭐 음식이 나왔어요. 족발, 뭐 아. 먹방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족발을 시키나 한번 보자. 그래서 봤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정말 맛있게. 그렇지. 상추 한번 아, 먼저 그렇죠. 먹어야지. 그래서 내 감정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부작용. 시킵니다. 바로 이거요? 바로 아. 이래서 전화합니다. 안 보거든요. 네. 참을성이 없나 봐요. 부작용이에요. 저는 그건- 보면은 시켜야 돼요. 제가 먹어야지 보는 거는 안 돼. 그러니까 저도 안 되는 사람. 먹방 보면 따라하는 사람. 그 감정 대리는 되지만 시키는 사람. 네. 실행에 옮겨야지 네, 이거를 맞아요. 보고 마실 수 없어 절대. 그래서 먹방 그렇게. 먹방. 예. 굉장히 열을 토하면서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어디 여행을 못 떠나니까 뭐 랜선 여행 같은 맞아요. 경우도 어떤 만족을 시켜주는 하나의 어떤 방법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그래서 더 커진 것 같아요. 유튜브 시장이 코로나 하면서 이 음. 2년 정도 안에 뭐 낚시하는 거, 산에 가는 거, 여행 네. 유튜버들 진짜 많아졌고요. 네. 음. 여행을 못 갔지만 이제 좀 맞아요. 가까운 소소한 데로 뭐 해외 여행 가는 음. 유튜버들은 싹 죽었는데 음. 그 사람들이 국내에 이제 갈 수 있는 곳으로 다 맞아요. 좁혀가지고 그러니까 하고 이런 있어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어떤 컨텐츠들이 음. 일반 지상파하고 종편에 많이 이제 흡수가 된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무인도에서 사는 것들 맞아요. 같은 네. 경우도 그렇고 아까 뭐 낚시업 네. 뭐 네. 그런 네. 것들 그게 다 원래 유튜브에서 했던 네, 거였구나. 먼저 유튜브에서는 이미 뭐 구독자 엄청 많으신 분들 음. 그러니까 대리만족의 부작용 말씀하고 쭉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 부작용이 있죠. 말씀하셨던 상대적 박탈감.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못 산 걸 대신 좀
뜯어보고 막 아까 이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욕망을 자극한다. 음. 근데 이게 좀 대리만족 부작용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장하나도 대리만족을 하다가 결국엔 족발을 시키잖아요. 그거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기보다는요. 욕망이죠. 광고에 끌린 거죠. 그분이 이제 자기 컨텐츠에서는 그 광고라고 광고라는 거는 생각하거든요. 욕망을 자극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작용이네. 부작용이네요. 그렇죠. 다이어트 할 땐 안 보는 걸로.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감정의 깊이가 얕아지는 거. 아, 그러니까 지금 그냥 보고 즐거워, 슬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빠르게 소비되는- 변한다는 거예요. 좀 생각해볼 시간도 없고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기분이 안 좋은데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좀 네, 대리만족의 좀 부작용이라고 하고요. 또 온라인 소통이잖아요. 이게 대리만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좀 온라인 소통이 많아졌죠. 네, 온라인 소통이 많아졌죠. 대리만족의 여러 네. 종류 중에. 네,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게 네네. 그러면서 좀 진정한 좀 말하려고 하니까 진정한 친구? 네 그렇죠. 아, 진정한 오그라드네요. 감정을 나눌 친구나 진지한 장소가 없어지는 거. 예전에는 독서 토론 같은 거 해보셨어요? 그럼 해봤죠. 지금도 뭐 하시는 분들은 모임이 꽤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그런 데가 많았는데 지금은 줌으로 하고 또 내용만 그렇죠. 이제 그건 써서 코로나 때문에. 네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그게 더 축소가 됐대요. 그리고 음. 친구한테도 말할 때 나 되게 어떻게 해서 힘들어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었어로 그냥 끝내면 친구도 되게 말하기 싫은가 보다 더 이상 묻지 않아야겠다. 근데 속마음은 사실 말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부작용도 있다고 하네요. 대리만족을 많이 할수록. 아, 그러니까 네. 무슨 충 하면서 이제 진지한 이야기 하면은 맞아요. 진지충 음. 이렇게 놀리고 약간 그렇게 변하긴 한 것 같아요. 말문을 막히게 하죠. 네. 닫아버리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장윤미 아나운서 만족으로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금지. 네, 자, 금지 우리 또 청경석 기자가 준비했나요? 금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지금 현재 상황 같아요. 저는 네. 네, 코로나19 때문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지금은 6명까지 모일 수 있죠. 그리고 10시까지. 지금 10시까지. 이제 우리가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네, 시점에서는 6명 그리고 저녁 10시까지. 10시까지. 또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게 9시에서 10시 됐다고 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어제도 경험했어요. 아, 그래요? 네. 갑자기 사람들이 집에서 먹던 걸 다 밖에서? 네. 아, 저는 9시까지 됐잖아요. 예. 8시 한 50분쯤 이미 취해. 그래가지고 1시간 늘어난 게 굉장히 다들 더 즐거운가 힘들 봐요. 것 같아요, 전. 1시간 늘어나면 9시 50분에 취하시겠죠. 예. 맞아. 뭐 그런 상황이던데. 자, 금지라는 게 우리가 타부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어떤 기득권 계층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타부를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게 사회 심리학자들의 일부 견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른들이 또 아이들에게 금지를 시키는 게 많죠.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는 네. 것들. 어떤 것들을 많이 컴퓨터 당해봤었어요? 게임. 컴퓨터 게임 게임. 어렸을 아, 때. 게임. 그리고 저녁에 돌아다니지 말아라. 뭐 저희 어릴 때는 커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커피도 커피 왜? 어릴 때 먹는 거 잠 못 아니라고. 자니까? 네. 아, 저는 그랬는데 커피를 마시면 확실히 잠 못 자는 거 같아요. 그런 거는 뭐 어른들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른들 말씀 다 맞아요. 맞아? 틀린 거 없어요. 자, 우리 법조인이니까 기억하실지 네. 모르겠는데 그 신해철의 노래도 있었어요. 음. 제가 뭘 이야기하려는 줄 알아요? 동성 동본의 결혼이 아. 1990년대 중반까지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어. 그 신해철 노래에도 그게 있었어요. 예전에. 가사예요? 가사에 그 저는 노래가 있었어. 동성동본. 어. 저는 응답하라 시리즈 생각이 때문에 나는데 알았던 이것도 거. 우리 편집하시는 분이 신해철의 어떤 노래였는지 가사를 자막 처리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굉장히 그 노래가 슬픈 노래였거든. 남들은 뭐 다 비난하고 욕을 하지만 뭐 여하튼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법 쪽에서 지금 동성동본이 결혼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네, 할 수 있고 네. 이제 그 90년대 중반이라고 하면 제가 그때 유딩도 아닌 시절이라 예, 그 고조선 때 법과 전혀 비슷해가지고 네. 팔조법금. 네, 그랬던 것 같아서 네. 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게 핫한 이슈였거든요. 아, 제가 이제 동성동본. 96년에 대학을 입학을 했을 때 96, 97, 98 이때쯤에 동성동본의 결혼 합법화를 가지고 100분 토론
뭐 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어느 정도 성숙된 사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1990년대 그때서야. 중반에 음. 이제 이게 여론이 만들어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런 거 들더라고요. 비슷하게 호주제 폐지도 있었고 그건 최근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거 혼인빙간. 이제 뭐 의미만 들어도 아시겠죠. 혼빈간. 그 이제 죄도 없어졌고 아. 또 최근에 혼빈간도 없어요 지금은. 네, 오. 없습니다. 혼빈간. 네. 그거 언제 없어졌어요? 제가 형법 책을 봤을 때 이미 없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했을 때 간통죄가 폐지가 됐었어요. 네. 네. 간통죄 폐지는 최근이죠. 네, 최근이에요. 정말 최근이죠. 혼빈간 줄여서 혼빈간은 이미 그 없어진 지 꽤 됐고. 그랬구나. 저도 법과 출신이라 법을 조금 공부는 했는데 네네. 그랬군요. 그때의 법과 지금의 법은 좀 달라서. 저는 해양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랬군요. 말씀하신 것 한번 덧붙여서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이거 들어보셨어요?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아, 저 진짜 이거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있었어요 그런 게? 네, 조례로 조례로 있었어요? 네, 네. 전라북도입니다. 혼석을 금지했습니다. 왜? 네. 2020년대 기준 남녀 7세 부동석을 음. 조례로 탁 실현을 한 거죠. 음. 그랬더니 이제 목적은 좋죠. 이제 뜻은 좋죠. 네. 이제 학업 분위기를 해치지 말자. 그래. 그 조례를 정한 취지는 물론 좋겠죠. 네. 뭐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학업 분위기를 해치지 말자. 뭐 이런 좋은 취지셨는데 음. 이제 독서실 업주 운영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이 남녀가 딱 나님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학생도 못 맞아요. 받고 그렇죠. 한정될 수 본인의 있죠. 운영권을 지금 음. 침해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1심에서는 학원법에도 없는데 조례가 이걸 맘대로 규정을 지어놓은 거다. 뭐 위임 범위도 없고 그런데 이제 마음대로 정한 거다라고 해서 1심에서는 운영 업체가 승소를 했었는데 네. 두 번째에서는 이제 교육청이 승소를 했었던 어. 거예요. 네, 조례가 이거 맞다, 지키는 게 맞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이 사건 조례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무효다라는 처분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최근에. 네네. 정말. 그 조례 같은 경우가 네.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게 최근에 지어진 조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부터 있었던 조례였을 거 아니야. 네네. 이런 조례가 있었다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 그러게요. 네. 91년에 생긴 91년에. 네, 1년에. 91년에.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 열흘 처음에 위반한 경우에는 열흘 이상 교습 정지 그리고 두 번째는 등록 말소까지도 가능해서 말소까지. 네, 좀 네. 근데 보수적인 이제 좀 지역에 이런 색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저도 공학을 나왔는데 복도에서 그 우리 남사친 친구랑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막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너네 사귀냐? 뭐 이러면서. 예. 저도 굉장히 2000년대 초반에 중학생이었는데 그때도 막 그랬고 그때 당시 2006년 7년도에 어느 고등학교는 복도를 따로 걸어야 되고 네 공학 고등학교였는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의 애정 표현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점점 그런 거가 있긴 하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애정 표현이 낮아진다는 게 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 남자친구 아. 여자친구라서 뭐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 그렇죠. 중학생인데 네. 어깨 동무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거를 실제로 보긴 했어요. 그럼 이제 안 좋죠 학교인데.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는 말을 마무리가 안 되네요. 똑같은 분이시네요. 네. 아니 근데 굉장히 지금은 보수적이신 어, 분이에요. 막으면 막을수록 더 불타오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안 된다고 하면 네. 그래야 또 낭만도 있고 추억도 생기고 하는 거니까. 그럼요. 그 낭만은 학창 시절에 다 끝인데 멀리서 바라보면서 설레는 거 아니, 그러니까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제가 진짜요? 지역적 특색을 왜 말씀드렸냐면 저는 그런 학생으로 전라북도에서 자랐는데 대학교 때 서울에서 만난 친구는 고등학교 때 이제 공학 고등학교였는데 여자친구랑 뭐 짝꿍이 안 됐다고 선생님한테 가서 나 유미랑 짝꿍하게 해주세요. 뭐 이걸로 선생님한테 싸우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럼 선생님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짝꿍 해주고. 그러니까 저랑 같은 나이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그 친구는 서울이었고 저는 전라북도였고 그래서 약간 이런 지역적인 특색이 반영된 조례가 아니었나. 결국은 대법원에서 최근 파기환송되었다. 너무 잘 됐네요. 몇 가지 키워드 이제 허세 만족 위기 금지를 가지고 키워드를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자, 제가 이제 뭐 마무리를 짓자면 그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그 심리적으로 자아 상실의 위기감이 들고 결국은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허세를 부릴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이 금지된 선을 넘을 경우에는 인생에 있어서의 위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잘 생각하고 살자.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 이거 만드느라고 네. 힘들었어. 아, 자, 사회와 개인이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된 삶에서 이 세 가지 네 가지 키워드는 뭐 우리가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키워드예요. 네, 항상. 네. 역시 뭐 쉽지만은 않죠 항상. 네네. 자, 오늘도 막걸리 전문가경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